자, 여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96번이요. 일단 주머니 A의 상황.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4개.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4개. 여기 있네요. 그죠? 주머니 B에는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2개.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2개. 이렇게 들어있고요. A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어 주머니 B에 넣고 섞은 다음 주머니 B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어 주머니 A에 다시 넣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2개 가고 여기서 2개 와요. 그죠? 두 주머니 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서로 같아졌다. 서로 같아져야 돼요. 그죠?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요 상황이 먼저 나오고 그때 뭐 여기서 이렇게 갔다며요. 그죠? 요거를 찾으면 돼요. 일단 검은 공의 총 개수가 전체가 여기서 2개 갔다 여기서 2개 오면 보세요. 6개에서 6개가 있는데 2개가 갈 거예요. 그럼 4개, 8개가 됐다가 2개가 다시 오면 6개, 6개는 돼요, 일단. 요거는 되는데, 일단 전체 검은 공의 개수가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잖아요. 그럼 여기 3개, 3개가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그거를 만족을 시키는 상황을 먼저 쓰세요. 그 상황만 잘 쓰면 돼요. 자, 1번 케이스를 쓸게요. 1번 케이스. 자, 1번 케이스. A에서 흰 공만 2개가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란가? 자, 우리는 최종 상태에서 여기 까만 거 3개, 까만 거 3개가 돼야 돼요. 근데 흰 거만 2개가 넘어가면 흰 거가 2개가 다시 넘어와도 여기에는 이게 까만 거는 3개가 될 수가 없어요. 까만 게 여기 4개가 있기 때문에 3개가 되려면 어쨌든 하나는 줄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에서 화이트 하나, 화이트가 2개 넘어가면 일단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화이트 하나, 블랙 하나가 넘어갑시다. 됐죠? B로. 여기 B로 넘어가요. 그럼 이제 B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화이트가 5개가 있겠고요. 블랙이 3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넘어올 때는 이 블랙 3개를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화이트만 2개 넘어오면 돼요. 화이트만 2개 이렇게 넘어오면 돼요. 자, 요거를 확률로 옆에다가 예쁘게 좀 써놓을게요. 확률로. 자, 일단은 화이트 하나, 블랙 하나 넘어가야 돼요. 6C2 중에 화이트 하나, 화이트가 이제 2개 중 하나죠. 블랙 하나, 4개 중 하나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면은 이 상황이 됐죠. 그죠? 이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B에서는 8개 중 2개가 다시 넘어올 거고 화이트만 2개가 넘어와야 되죠. 그러면은 5C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상황을 하나 더 써봅시다. 두 번째 경우. 블랙만 2개 넘어가 볼까요? 블랙만 2개가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B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화이트는 4개, 블랙도 4개가 되는데 블랙 3개를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3개, 3개가 되니까. 이제 하나씩 들고 오면 돼요. 여기 넘어올 때는 화이트 하나, 블랙 하나 이렇게 넘어오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일단은 블랙만 2개 넘어가는 상황을 확률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6개 중 2개가 넘어가는데 블랙 4개 중에 2개만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B 상황은 이렇게 되고 8C2를 하는 도중에 한 개씩 넘어가야 된다 그랬죠? 4C1 곱하기 4C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말고는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흰 거 2개 넘어가면 말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다예요. 얘가 이제 A고 얘가 B라고 치면 우리가 찾는 상황이 뭐냐면은 A에서 꺼낸 공이 모두 검은 공. 그러니까 이게 요 B인 상황인 거죠. 여기 검은 거 2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은 A 플러스 B분의 B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요거 계산만 하셔가지고. 됐죠? 이 계산도 할 때 분모 같은 거 하지 마요. 분모 어차피 다 똑같잖아요. 어차피 다 약분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위에만 하세요. 8 곱하기 10이죠. 80 이렇게 된 거고요. 요거는 6, 그 다음에 얘는 16 이렇게 되네요. 6 곱하기 16 이렇게 있죠. 6 곱하기 16이면 얼마입니까? 96인가?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80 플러스 96분의 B니까 96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요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 4로 할까요? 4가 20개, 96은 4가 몇 개입니까? 4가 24개죠? 24개. 여기 24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뭐 한 번 더 갈 수 있겠네요. 4가 4가
6개, 4가 5개, 4가 6개, 11분의 6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쉽죠, 그죠? 여기 있네요, 그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아, 이거 모자 두고 온 거 요 문제인데 이거 되게 쉬워요. 이것도 보세요. 현아는 뭐 했냐면은 평균적으로 4번에 한 번꼴로 방문한 장소에 모자를 두고 온다.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이 4분의 1인 거예요. 안 두고 올 확률은 4분의 3인 거예요. 됐죠? 현아가 세 장소 ABC를 차례대로 방문하고 집에 왔는데요. 세 장소 중 어느 한 곳에 모자를 두고 온 것을 알았대요. 근데 B에 두고 왔을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자, 생각해보세요. 모자를 두고 와야 돼요. 일단 두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 A에서 차례대로 방문했다 그랬잖아요. A에서 혹은 B에서 혹은 C에서 이렇게 된 건데 A에서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모자는 이미 잃어버렸으니 B, C에서는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A에서는 안 잃어버리고 B에서 잃어버려야 돼요. 이게 B에 놓고 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A에서는 안 잃어버려야 되니까 4분의 3의 확률로 안 잃어버렸겠고 B에 와서는 잃어버린 거예요. 4분의 1의 확률로. C는 없어요. 이미 모자가 없기 때문에. 얘도 잘 보세요. A에서 안 잃어버려야 돼요. 4분의 3. B에서 안 잃어버려야 돼요. 4분의 3. C에서 그때 잃어버려야 돼요. 4분의 1.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은 이게 모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일단 잃어버렸으니까 얘가 이제 A, B, C 이렇게 하면은 A 뿔, B 뿔, C가 전체죠. 근데 그 중에 B에 두고 왔어요. B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죠? 그죠? 계산은 좀 짜증나니까 넘어갈게요. 똑같죠, 그죠? C에 두고 왔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5분의 1로 바뀐 거예요. 해보세요. 이게 되게 쉬워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이거 너무 쉬워요. 이것도 보세요. 자, 어느 의사 암에 걸린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자, 암에 걸렸는데 너 암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98%래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암에 걸렸는데 너 암 아니야 라고 할 확률이 2%란 뜻이잖아요. 그죠? 보세요.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 암에 안 걸렸어. 그러니까 제대로 진단하는 거죠. 이게 94%래요. 암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암 안 걸렸다고 할게요. 이게 94%예요. 근데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6%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자, 암에 걸린 사람 100명이 있어요.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400명이 있어요. 진찰했는데 암이 걸렸는지 아닌지를 진단했는데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에요. 일단 진단받은 사람을 찾아야 돼요. 자, 봅시다. 암에 걸린 사람이 전체 100명이 있어요. 그 중에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은 98명이겠네요. 그죠? 자, 암에 걸리지 않은 400명이 있는데 이들 중에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거 요거죠. 안 걸린 사람 400명 중에 걸렸다고 진단받는 게 요거죠. 6%니까 몇 명? 24명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진단받았다며 이 진단받은 사람들은 요 사람이죠. 98 플러스 24. 근데 실제 암에 걸린 사람 98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하시면 답이에요. 매우 쉽죠. 그죠? 똑같은 얘기 드립니다. 이거 다 똑같아요. 여기가 한 번만 정리하면 나머지가 다 똑같은데 보세요. 이게 과속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5%는 과속을 하여 통과하며 지나는 차량 중 5%는 과속이래요. 그러니까 실제 과속은 5%, 이제 과속으로 정속으로 주행하시는 사람들은 이제 95%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과속하는 차량을 과속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0.98입니다. 그럼 이들 중, 즉 100분의 5 중 100분의 98은 단속이 돼요. 그럼 100분의 5 중 운 좋은 100분의 2, 아니, 운이 좋다고 하면 안 되죠.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단속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과속 안 한 사람이 과속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또 있어요. 과속 안 한 차들이 95%가 있잖아요. 100분의 95가 있는데 이들 중 100분의 2는 과속을 했다고 됐든 단속이 돼요. 억울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95 중
100분의 98은 단속을 안 당할 거예요. 그죠? 봐봐요. 통과한 차량 중 임의로 탄 차량을 선택했는데 과속으로 단속된 차량일 때, 과속으로 단속된 차량이면 얘네들이죠. 이걸 A, 이걸 B라고 해봐요. A 플러스 B분의, 그렇죠? 실제로 과속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A. 요거예요, 요거. 됐죠? 이것도 100 떼고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100 닷 이런 건 떼고 5 곱하기 98, 95 곱하기 2 둘을 더한 다음에 요거 올리면 돼요. 계산은 좀 짜증나니까 좀 넘어가겠는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보면 실제로는 별거 없어요. 백인이 80, 흑인이 10, 동양인이 10인, 세인종으로 주민이 구성된 지역이 있어요. 범죄 사건이 일어났어요. 범인은 동양인이라고 진술을 했어요. 근데 가까이에서 범인의 정확한 얼굴을 본 건 아니고 CCTV도 없었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에 벌어진 사건임을 감안하여 수사관은 목격자의 신빙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비슷한 조건에서 많은 테스트를 해봤대요. 인종을 옳게 판단하는 확률은 모든 인종에 대해서 동일하게 0.9래요. 아, 진짜로 동양인이라고 하는 확률이 0.9라고요. 그러니까 동양인을 보고 동양인이라고 판단하는 확률이 0.9인 겁니다. 마찬가지 흑인 보고 흑인이라고 판단, 백인 보고 백인이라고 판단하는 확률이 모든 인종에 대해서 동일하게 0.9, 90%.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는 백인은 동양인으로 판단한 거고요. 흑인을 동양인으로 판단했다고.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면 백인을 잘못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백인을 실제로 백인이라고 판단하는 확률이 0.9고요. 0.1의 확률로 백인인데 이걸 동양인이라고 판단했대요. 근데 이 흑인은요. 흑인이 있으면 흑인은 0.9의 확률로는 제대로 판단을 했어요. 근데 흑인을 동양인으로 또 판단할 수가 있대요. 흑인을 잘못 판단하면 동양인이래요. 잘못 판단하면 동양인이래요. 동양인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동양인은 좀 억울하네요. 그죠? 여튼 목격자가 동양인이라고 진술한 범인이 실제로 동양인의 확률. 자, 봐봐요. 일단 범인이 백인일 확률이 0.8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잘못 판단하면 동양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2중 0.1. 일단 이 양반은 저기 동양인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동양인이라고 판단이 돼야 돼요. 흑인이 0.1이 있어요. 이들 중 0.1은 동양인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0.1은. 됐죠? 그럼 이제 동양인을 보고 동양인은 0.1이 있죠. 이들 중 동양인을 동양인으로 판단했다고 했으니까 이건 옳게 판단한 거예요. 그죠? 여기 모든 인종에 대해서 동일하게 0.9. 이 0.9 이렇게 된 거죠. 이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10분의 8, 10분의 1이니까 이제 8만 계산하시면 되고 1, 9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8 플러스 1 플러스 9분의 실제 동양인은 여기잖아요. 그죠? 9 이렇게 된 거죠. 너무 쉽죠? 별게 없어요. 이게 문제가. 네, 790번 한번 볼까요? 주머니 속에 1123. 이게 1이 두 개 있어요. 이런 거 좀 잘 보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1123. 하나 적혀 있는 노란 공이 있구나. 이게 노란 공이네요. 이게 얘네들이 노란 공이고요. 23이 빨간 공이에요.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냈더니 2가 적혀 있었대요. 2가 적혀 있는 거는 2면서 노란 공, 혹은 2면서 빨간 공, 혹은 2면서 빨간 공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빨간색일 확률을 구하려면 그죠?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하나, 둘, 세 개 중에 두 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한 개의 공을 꺼냈대요. 이게 뭐 컨비네이션 할 것도 아닙니다. 그죠? 3분의 2죠? 너무 쉽네요. 그죠? 이것도. 자, 여기 봅시다. 상자 A에 노란 공 2개, 빨간 공 5개 들어있을 때 노란 공 2개, 빨간 공 5개 2개, 5개 이렇게 있어요. 그죠?
B에는 요게 3개, 4개 이렇게 들어있대요. 네, A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B로 넣은 다음에 다시 B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기로 했는데 꺼냈는데 노란 거였다. A에서 B로 옮겨진 게 노란 거. 이게 되게 쉬워요, 이것도. 노란 게 가볼게요. 노란 게 가면 B 상자는 노란 게 4개, 빨간 게 4개예요. 일단 노란 게 갈 확률은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 2개죠. 7분의 2의 확률. 그다음 여기에서 빼냈는데 노란 공이어야 돼요, 그죠? B에서 꺼낸 공은 노란 공이어야 돼요. 결론은 노란 공이어야 돼요. 여기서 꺼내는데 8분의 4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게 빨간 공이 건너갔을 수도 있어요. 빨간 공이 건너갈 확률은 7분의 5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옐로우가 3개, 레드가 5개가 된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꺼냈더니 노란 공이래요. 8분의 3 이렇게 된 거죠. 끝났죠? 이게 A이고 이게 B예요. 자, 그러면은 노란 공은 이제 나왔잖아요. 어쨌든 노란 공은 나왔고 A에서 B로 옮겨진 게 노란 공. 그러면은 A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분의 A인 거예요. 분자만 계산하시면 돼요. 8 플러스 15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이게 23인가요? 23? 23분의 8 이렇게 돼 있겠네요. 그죠? 쉽죠? 자, 여기요. 주머니 A의 상황이 파란색 연필 2개, 파란색 연필 2개랍니다. 초록색이 4개가 들어있고요. B에는 파란색이 5개가 들어있고 초록색이 3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A에서 2자루 색연필 동시에 꺼내 B에 넣은 후 B에서 다시 2자루 색연필을 꺼냈는데 2개 모두 초록색. 옮겨진 게 초록색 2자루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2자루 꺼낼 건데요. 이게 2자루를 꺼냈는데 6개 중 2개죠, 일단. 근데 그게 이제 파란색만 2개 건너간 거, 파란색 하나, 초록색 하나 건너간 거, 초록색만 2개 건너간 거. 따로 하면 돼요, 그죠? 6C2분의 파란색만 2개 건너가 볼까? 2C2. 자, 그러면은 이 B의 상황은 파란색이 총 7개, 그 다음에 초록색이 3개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중에 2개를 빼올 건데, 어쨌든 빼고 나면 2자루 모두 초록색이어야 돼요. 초록색 3개 중에 2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것도 되게 쉬워요. 여기도 자, 확률만 잘 잡으면 이게 A랑 B랑 C랑 짜겠죠. 그 이제 뭘 하라 그랬냐면 초록색 A에서 B로 옮겨진 연필이 초록색 2개 요거예요, 그죠? 그럼 A, B, C 다 더한 다음에 C 올리란 뜻이에요. 아까랑 제가 계속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조건부 이거 안 해도 되죠, 그죠? 파란 거 하나, 초록색 하나, 6C2 파란 거 하나 가자, 초록색 하나 가자. 그러면은 파란 거 하나, 초록색 하나가 왔으니까 파란 거 6개, 초록색 4개 됐을 것이고 10개 중 2개 뽑는데 여기서 뽑아라 4C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생략할게요. 자, 요거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확통은. 자, 여기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100명의 남학생, 여학생 중 영화 기생충 설국열차 관람한 학생 수 나타냈대요.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임의로 한 명을 뽑으래요. 뽑힌 학생이 남학생인 사건이 A입니다. 자, A 확률 볼까요? 남학생은 전체 70명이죠. 100분의 70 이게 확률이고요. 기생충을 관람한 사건이 B입니다. B 확률 한번 구해볼까요? 기생충을 관람했다. 기생충을 관람한 건 60명이에요. 100분의 60 이렇게 된 거죠. 자, A, B가 서로 독립인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니들 둘이 곱해서 A 교집합 B의 확률이 나와야 돼요. 이거예요. 독립 확인은. PA 교집합 B를 구할 때 이게 PA 곱하기 PB면 독립인 거예요. 다른 텍스트 없습니다. 무조건 요거니까 하나만 정확히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A 교집합 B는 얼마인지 여기죠?
남자인데 기생충 받다 42명이죠. 여기가 100분의 40이에요. 네, 맞는지 봅시다. 요거는 10분의 7이고요. 얘는 10분의 6입니다. 둘이 곱하면 100분의 42 맞네요. 독립 맞습니다. 됐죠? 독립이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요. P의 A바 B, B바 A를 쓰라 그랬는데 요게 독립이잖아요. 두 개가 독립이면 이 뒤에 걸 지워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냥 PB랑 똑같아요. 이거 그냥 PB 찾으란 얘기예요. PB. 근데 B라고 하는 사건이 뭐였어요? 기생충 관람한 건데 기생충 관람이 전체 60명 100분의 60이죠. 그죠? 100분의 60이 5분의 3이 맞느냐?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거는요? 무조건 맞아요. 밑에 있는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A랑 B가 독립이잖아요. 그러면은 A로 쓸 수 있는 A여 B여 있죠. 그죠? 이렇게 독립이면 이렇게 모두 독립입니다. 어차피 이게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독립돼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여기 볼게요. 야, 뭐 문제 기네요. 그죠? 문제 긴데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쭉 읽으면 되죠.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대요. 한 번씩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8자리에다가 임의로 하나씩 놓을 건데 8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K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가 K 이하인 사건을 AK라고 하죠.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사건 AM과 AN이 서로 독립이 되게 만드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래요. 독립이 될 거라고 그러면은 이거네요. AM의 확률 곱하기 AN의 확률을 곱하면 AM 교집합 AN의 확률이 나오면 되는 거네. 요거죠, 그죠? 요게 독립임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자 여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AK라고 하는 거, K번째 K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고, 그러면은 이게 K 이하니까 이 보세요. 1, 2, 3에서 여기 K번째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 K 이하, 즉 K가지가 되겠죠. 여기는. 그러면은 이제 요건 됐어요. 나머지 7자리에는 그냥 놓여 있으면 돼요. 그죠? 나머지 7자리는 7팩이 될 거예요. 전체는 8팩이었죠. 그죠? 8팩이었나요? 8장 맞죠? 그죠? 8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7팩이랑 8팩이랑 약분하면 8밖에 안 남을 테니까 이게 8분의 K네요. 그죠? 8분의 K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된 거냐 한번 봅시다. n번째 자리에 m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지금 다른 말이 여기 있네요. 이런 말이 있네요. 그죠? 잘 보세요. 여기도 나와 있네. n번째 자리 이후에 n번째 자리가 보여요. 근데 여기에 먼저 m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m가지 이렇게 됐겠죠. 여기에 놓이는 게 m가지 곱하기. 자, 그러면은 이제 얘 밑에 놓이는 거를 또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n 좀 작은 애가 하나 자리 잡았어요. 벌써. 그죠? 더 큰 애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n 이하가 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잘 써봅시다. 일단 밑에는 8팩이겠고요. 남은 거 배열은 6팩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n-1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이게 수를 한번 들어볼까요? m을 2라고 치고 n을 4라고 쳐봐요. 여기에 들어오는 게 두 가지죠. 그럼 일단은 누군가 왔을 거 아닙니까? 1 또는 2가. 1이 왔다고 쳐봐요. 1, 2, 3, 4 중에 1의 위치를 알고 네 번째 적힌 수, 얘네들에는 4 이하가 와야 되는데 1이 어디 갔거든요. 요거 세 가지 중 하나가 와야 되죠. 그죠? 세 가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보니까 여기에는 요 두 가지, 여기에는 하나가 줄어들었죠. 그죠? 요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n-1이네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6팩이랑 8팩이랑 약분되면 8, 7이 밑에 남겠죠.
그래서 56분의 mn-1 이렇게 됐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뭐 아무튼 이게 됐는데 요거를 만족시켜야 되죠, 그죠? 저는 짜볼까요? 그러면 요건 방금 짰어요. 56분의 m n 마일. 그다음 요거를 짜보면 이게 8분의 m. 요거를 잡으면 8분의 n 이렇게 됐겠네요. 둘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 지워봅시다. 똑같은 건 지워보면 여기는 8 곱하기 7이었죠. 요것도 이제 약분해 보면 이렇게 됐네요. 7분의 n-1과 8분의 n이 똑같으면 되네요. 이렇게 곱할까요? 8n-8과 7n이 똑같으면 되겠네요. 얘가 여기로 넘어가면은 n이 8이면 되는 거네요. 그죠? n이 8이면 다 되네요. 그죠? n이 8이면 요게 8이면 다 되는 거니까 m은 뭐 n보다는 작은 거잖아요. 7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맞는지 한번 볼까요? 가에 안 맞는 식이 k에다 4를 대입하래요. 8분의 4 요거죠. 요게 p 그죠? q 한번 봅시다. 나에 알맞은 식에 m은 3 n은 5를 대입하래요. 나에 알맞은 식 요거였죠. 근데 m은 3 곱하기 n은 5 4 밑에는 56은 7 8 그죠? 이렇게 약분하면 2 14분의 3이었네요. 14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다에 알맞은 수는 7이었죠. 7 됐죠. 자, 다 곱했습니다. 계산 한번 해봅시다. 2 남고요. 2 남죠. 4 남죠. 4분의 3 나오겠네요. 여기. 자, 안 어렵죠, 그죠? 자, 요거는 확률 변수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도 뭐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6인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전체 확률들을 한번 봅시다. 2일 때 확률이 P2라고 했죠, 그죠? P2. 4일 때 확률 P4, 그다음 6일 때 확률 P1, 8일 때 확률 P3. 일단 다 더하면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플러스 P4는 일단 1인데 여기서 뭐 하라 그랬냐면 2부터 6까지 확률. 여기 확률들 있죠. 그러니까 P1, P4, 그다음 P3. 요거 다 하면 10분의 7이래요. P1, P4, P3. P2가 빠졌네요. P2가 10분의 3인가 봐요. 그죠? 그죠? 이렇게 됐네요. 68 확률이래요. 68. 68이니까 P1이랑 P3네요. P1 플러스 P3가 자, 이거 5분의 2는 10분의 4로 좀 고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건 여기는 안 썼네요. 그죠? 뭐 이렇게 하라 그랬고 요거 구하래요. 6인 확률은 P1이죠. 그죠? P1.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얘는 P1, P3를 더하면은 P1, P3. 요거 두 개 더하면 어쨌든 10분의 4니까 얘도 10분의 3이겠네요. 그죠? 10분의 4, 10분의 7? 그럼 얘는 10분의 3. 그죠? 자, 우리는 6인 확률 구하려고 했던 거고 1을 구하는 셈이네요. 6인 확률이 P1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원술인데. 그죠? 1, 2, 4. 3의 확률이 아까 잘못 계산했네요. 여기가 1, 2, 4죠. 요거 계산 잘못했구나. 다시 좀 볼게요. 제가 계산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식을 예쁘게 정리를 다시 해볼까?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플러스 P4는 1이고요.
2부터 6까지 확률 여기요. 그러면 P1, P2, P4죠. P3가 아니라 P1, P2, P4인데 이 확률이 10분의 7이니까 P3가 10분의 3. P3가 10분의 3. 그다음에 68 확률 있죠. 68 확률. 즉 P1이랑 P3죠. 요게 10분의 4인데 이게 P1 플러스 P3인데 방금 P3 알았어요. 10분의 3. 그럼 P1은 10분의 1이네요. 그죠? P1이 6인 확률이죠. 10분의 1 여기 있네요. 그죠? 전혀 어렵지가 않죠. 이게 뭐 어려워야 어렵다고 할 텐데 미안해요. 원래 쉬운 거예요, 이게. 자, 여기도 봅시다. 1부터 9까지가 있습니다. 자연수간에 적혀 있는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꺼내래요. 큰 수가 x래요. 자, 여기만 구하시면 돼요. 이게 x-5의 절대값이 3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게 x-5가 3보다 크거나 같거나 x-5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자, 그럼 얘는 2로 넘어가면 x가 크거나 같다 8이거나 얘가로 넘어가면 x는 작거나 같다 2예요. 됐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가 8인 거랑 x가 9인 거 있고요. 2보다 작거나 같다 x는 1인 거랑 x가 2인 게 있어요. 자, 근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은 두 개 꺼낼 거고 거기 적혀 있는 수 중 큰 수가 x라 그랬잖아요.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두 개 꺼내면 이게 1은 무조건 제일 작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지우시고 요거부터 보시면 x가 2가 나왔다는 뜻은 1과 2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체 9개 중 2개를 빼내자 그랬으니까 9c 2분의 1, 2 나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죠. 자, 다음. 자, 큰 수가 8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큰 수는 8이라고 치면 1, 2, 3, 4, 5, 6, 7, 8, 9 중에 큰 수가 8이니까 9는 안 나와야 되고요. 그죠? 그죠? 9는 없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 고르시면 돼요. 7가지 이렇게 됐겠죠. 요건 7가지가 나와요. 자, 큰 수가 9래요. 큰 수가 9면 네가 일단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는 뭐 아무거나 8가지가 되겠죠. 8가지. 자, 9시 98, 21 약분의 4, 36분의 이건 88이니까 16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4가 4개, 4가 9개, 뭐 9분의 4 이렇게 나왔겠네요. 여기 있네요. 쉽죠? 자, 요 문항 동일합니다. 자, 뭐 이런 걸 가르쳐 달라 그랬거든요. 이런 걸 가르쳐 달라 그랬는데 뭐 이걸 뭐 왜 못해요? 2차 부등식만 풀면 되는 걸.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1, 2의 마마니까 아볼에다가 1, 2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즉 x가 1, x가 2인 확률만 잘 구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얼마라 그랬냐면은 x가 1 또는 2인 확률이 6분의 5래요. 그러니까 얘네 둘 더하면 즉 b 플러스 4분의 3 하게 되면 이게 6분의 5가 나왔어야 돼요. 그럼 네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4분의 3 즉 12분의 10 마이너스 9 12분의 1이네요. b가 그죠? 요게 이제 12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얘도 이제 12분의 9로 좀 고치겠습니다. 3 곱해가지고 그럼 여기가 이제 12분의 2였겠네요. 그죠? 계산 다 했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이해 안 되면 다시 질문하세요.